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인권, 정의, 평화, 통일까지 지향하고 있는 클린뉴스 네트워크 CNN21 방송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오프닝 방송을 할 때요, 저희들이 멘트를 이렇게 했는데 장마비 이번 주 뭐 똑같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스튜디오 창밖으로는 약간 지금 비가 되는데요, 장마비 또 폭우 또 물폭탄이라고 하는 기사로 전국의 뉴스를 강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충청도 지방이 지금 피해가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개인의 집안 잘 관리, 또 차량 관리, 또 산사태 관리, 또 인명 피해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 지난주에 이어서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정치의 한 이슈,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요. 오늘 윤석열 총장의 작심 발언이라고 뉴스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달간의 무건 수행을 끝내고 있다고 또 헤드라인 뉴스로도 우리 언론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언제나 꼭꼭 시원한 명쾌한 해답의 미래 가치를 주고 계시는 우리 사단법인 더 좋은 정책연구원의 김범태 이사장님, 박사님과 함께 윤석열 총장 내심은 무엇인가, 과연 어떤 정치 의욕이 있는가, 아니면 무리한 여건의 몰아내기식 또 험담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Y과 알부 또 이렇게 들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오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디 구절을 보니까요, 정말 좋은 구절입니다. 날개는 누가 달아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뚫고 나온다고 하는 그런 명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청취자 모든들에게 꿈의 날개든 어떤 뭐 경제적인 날개든 스스로 뚫고 나오는 날개가 하반기부터 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총장 헌법의 핵심 가치를 비유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 달 만에 이제 무건 수행을 끝냈다고 하는데 작심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작심 발언이죠. 작심 발언이다. 예, 그런데 이제 참 재미있는 게 작심 발언이다. 이거 대부분 작심 발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재미있는 건 헌법 가치를 잘 들먹인다는 얘기예요. 혹은 헌법 기관임을 잘 들먹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논평을 하는 사람들도 예. 그 사람들 왜 그럴까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이 소위 말하는 작심 발언에 대해서 이것을 비평하고 비판하고 입에 발리고 있는 사람들이 대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입니다. 정치인들. 그 사람들이 대개 보면 조금 불리하면 헌법기관임을 다 내세우면서 불리하면 대개 그렇죠. 그러면 선배님, 우리 박사님, 작심 발언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좀 알기 쉽게 지금 윤석열 총장이 뿔 났습니까? 뿔 났다고 보십니까? 뿔 났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그런 의중이 내포되어 있다. 예, 그렇죠. 사실상 이제 검언 유착으로 파생된 사건, 바로 이제 한동훈 검사장 직속 부하인 그 한동훈 검사장과 관계 이러저런 문제로 인해서 한 달여 동안 침묵했었고요. 더군다나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 발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주의 라인을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신임 검사들의 임명장을 주는 그런 자리에서 그런 그 발언을 했는데요. 결국 이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현 문재인 정부를 향한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거 뭐 100% 확신하는 거죠. 누가 봐도 멘트 자체가. 근데요, 사실 이제 질문이 있는데 오늘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잊어버릴까 봐. 굉장히 아픈 말이에요. 아파할까요? 아프니까 저렇게 날뛰는 거죠. 듣고 보니까 아픈 거예요. 이제 그렇죠.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특히 이제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임명할 때는
엄청나게 환호자기하게 됐단 말이죠. 예. 그랬는데 작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하면서부터는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자,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결국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예. 임명되는 순간 결국 정치색을 띄어버리게 되는, 어찌 보면 정말로 우리 검찰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총장이 되는 순간 정치검찰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예, 사람한테 바로-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바로 그런 부분이죠. 취임 당시에 혹은 그 전에도 간혹 그런 멘트를 날렸었단 말이죠. 유명한 멘트지 않습니까? 예, 사람한테 그래서 충성하지 않는. 결국 그것을 굉장히 국민들도 바라봤었고 현 정부도 바라봤었는데 한동훈 검사장 문제라든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일련의 일들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반 검사들은 조금은 다릅니다. 근데 검사장 정도 지위에 올라가 버리면 예. 사실상 그 사람들이 정치색을 매우 띠게 돼버리는 우리나라의 잘못된 검찰 문화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엿볼 수 있는 제목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예전에는 더 심했겠죠. 그렇죠. 한마디로 정치인들하고 교류를 해버리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퇴임하고 나서도 줄을 하나 연결시키는 서로가 윈윈의 어떤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렇죠. 제가 잊어버릴까봐. 그러면 조국 수사에서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조국 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무리가 있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제 과도하게 모든 검찰력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상응한 결과는 예. 나오지 않았다라는 이런 것으로 봐서도 조금 예. 무리가 있었다. 예,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 그렇게까지 결국은 이제 했을까요? 그것이 이제 소위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 지금껏 검사들은 잘 해먹었죠. 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그것을 국민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자기 조직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많이 쏟아왔었습니다. 지금도 그러죠. 지금도 여전히 그러죠. 그것은 여전히 뭐 그러죠. 부인할 수 없는 네. 것이고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것을 내놓기 싫으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 문재인 정부가 태동한 것은 모든 기득권 세력, 적폐로 불리는 그런 기득권 세력을 좀 분화시키려고 했던 것인데 사실상 그 핵심이 사실상 검찰의 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이제 개혁하려고 하는데 지금껏 수십 년간 누려온 그것을 함부로 내놓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그러죠. 않느냐라는 검찰들은 생각이 들어요.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들 그렇죠. 아닙니까? 역시 그러면 그렇게도 보십니까? 사람에 충성은 하진 않지만 검찰의 일원으로서 윤석열 총장도 검찰 조직에는 충성하는 사람이겠죠. 그렇지. 그 피는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 피는 있겠죠. 자, 오늘 아침에 김현정의 뉴스 보니까 정의당 최고위원하고 정책위의장하고 또 그 통합당의 이준석 이렇게 의원하고 뭐 석석 브라더스가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과연 총장의 그 정치적 중립, 그래도 대통령이 임명한 지금 공무원인데 적절치 않다. 헌법 핵심 가치까지 들고 나와서 뭐 독재니 전체주의니 이건 뭐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다루는 양쪽에서 괜찮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그 정도 정권이 아량도 없냐 그 멘트 정도 날리지 못하는 뭐 공산주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이제 검찰총장은 어떻든 간에 예. 공무원입니다. 대통령 임명한 공무원인데 예. 공무원이 이제 정치의 중립이 요구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예. 거기서 이제 말했던 헌법적 가치 정도까지는 뭐 용인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헌법 가치. 예. 그런데 뒤에 독재 운운하고 이런 얘기까지 나왔단 상당히 말이죠. 나갔어요. 예. 그런 부분은 지금 그러면 어떤 것을 독재라고 할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독재냐? 어떤 것이냐? 물론 자기 나름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 소신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를 통틀어서 독재로 규정하기에는
예. 국민들이 납득하기 좀 어렵다 예. 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좀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뭡니까 지금 그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자신들이 임명할 때는 정말 윤석열 총장을 극찬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기를 든 상태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배를 탔다라고 자기들이 보고 지금 있는 상태거든요. 법요건에서는 이제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무원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그렇죠. 공무원에 준하는 발언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앞서 나가버린 것은 그래서 그분들이 법요건이라고 보는 정의당에서도 정치를 해야 된다라 그 정도면은 당을 떠나서 이야기를 하든지 진짜 민주주의를 향해서 본인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를 가지고 거리에 나가든지 아니면 정치에 나가든지 이렇게까지 그런 얘기죠. 결국 이제 검찰총장이 물론 법에서 보장하는 임기가 있지만 그런 차라리 정치적 행보, 정치적 발언을 심하게 하려면 아예 옷을 벗고 나와라 그런 얘기죠. 예. 그럼 떳떳하다는 얘기인데 예. 결국은 이제 검찰총장이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런 얘기죠. 언론적인 이야기죠. 그렇지. 그럼 우리도 언론적으로 그냥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든 간에 이제 문재인 정부나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참 추천해서 극찬했던 사람이 어찌 보면 자기들과 지금 불편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너무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일환으로 지금 그런 발언을 너무 쏟아낸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예. 참 우리가 이 멘트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엄청난 멘트잖아요. 저도 막 외우려고 한번 해봤습니다. 뭐 그렇게 막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호를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한다. 아우 제대로 외웠습니다. 아까 지금 20번 연습했는데 안 했는데 진짜 외웠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첫 번째 질문에서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뼈가 있는 말이고 메시지를 담긴 이야기고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은유가 상당히 담겨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윤석열 총장은 지금 독재라고 현 정부를 은유 속에 지금 메시지를 던진 거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지금 슈퍼 여당으로서 너무나 많이 지금 것들을 지금 무리하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한 달 만에 토해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보는 독재는 무엇에 근거했다고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것은 지금 이제 거대 여당이 되면서 사실상 야당이 허수아비처럼 돼버렸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수결주의예요. 예. 근데 그것이 보기에는 의의 독재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당은 보이질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여당만의 잘못도 아니고 지금 제1야당도 잘못이 있죠. 왜냐하면 그 토론회장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일방적으로 그것을 포기해버리니까 사실상 의의 독재로 흘러버린 것처럼 보이죠. 예를 들면 과거에 지금 집권 여당이 야당인 시절에 필리버스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수없이 토론을 했고 국민들이 호소하고 이런 일들이 벌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야당의 경우에 누구 의원 한 분 있었죠, 여자분. 윤희숙. 예, 그분 한 분이 좀 적절한 옳고 그름의 그 관점이 아닙니다. 그 내용의 옳고 그름 타당성 여부는 떠나서 그런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랬죠. 공감을 했잖아요. 공감.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봤을 때는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예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집권 여당의 방식대로 그것을 그 프레임, 독재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 가둬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충분히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의의 독재라고 그렇죠. 어느 정도는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그래도 임명권자의 그 임명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그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보는데요. 독재 프레임.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그 방금 말씀하신 윤희숙 의원의 그 접근 방식이 어떻게 본다라면
통합당이 기존의 뭐 퇴장, 뭐의 고성, 뭐의 이런 것에만 그 프레임이 갖춰졌었는데 상당히 접근 방식이 공감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국민의 눈높이를 맞췄다라고 이야기를 바로 하고 그런 싶은데요.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집권 여당의 경우도 지금 예. 그 윤희숙 의원의 그 접근 방식을 포용해야 됩니다. 네. 아 근데 김부겸 그 전 의원께서 좀 더 무리하게 또 예, 그래서 굳이 초선 의원을 예, 상대하고 지금 그 여야가 너무 정치력이 없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정치를 빨리 복원시켜야 된다. 정치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이제 숙제입니다. 한국 예, 민주주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의사, 예. 의견을 타협, 조율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끌고 가는 것이 정치인데 예. 지금 전혀 그런 것이 안 되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3번 질문 그 추가적으로 한번 해주시고요. 예. 그 독재에 대해서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왜냐면 뭘 독재라고 하는가? 왜냐면 시청자들이 좀 알면 좋겠어요. 독재라는 이 단어가 다시 한번 그 안 나왔거든요. 그 안 나온 용어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거 한번 좀 그래서 제가 아마 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다라고 했는데 윤석열 총장의 향후 거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예측 한번 해주시죠. 독재하고. 제가 사실 예. 이제 과거에 김영삼 정부 때 예. 제가 문민독재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아. 예, 문민독재라는 말을 많이 썼었고 예. 뭐 이명박 박근혜 시절은 말할 것 없고 문민독재라는 말을 많이 썼었는데 예. 요즘에 이제 새삼스럽게 이제 독재라는 말이 지금 다시 등장하고 나니까 실감이 나요. 야당하고 이제 검찰총장이라는 고위 공직자가 내뱉은 말에서 독재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죠. 영향력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우리가 행간을 정확히 봐야 할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집권 여당이 그러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이 사실입니다. 네. 솔직히. 네. 적어도 이제 어느 당이 집권당이 됐든지 다수 여당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해가면 그것을 독재처럼 보인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독재로 표현한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지적했듯이 야당이 적극적으로 그 의회 토론 과정에서 그런 그 과정을 그런 공간을 활용하고 그랬다라고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네. 이런 것이 국민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의회 독재로 비춰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방으로 가고 있으니까 독재라고 그렇습니다. 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쩌면 이제 여당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러면 네. 단순히 의회가 다수결만이 만능은 아닙니다. 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소수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민주주의거든요. 네. 그래서 일종의 소수일 수도 있고 야당이라고 하는 그 통합당의 의견 또 다른 당의 의견도 존중해 주는 그랬을 때 진정으로 의회 독재, 다수당의 독재라 말을 듣지 않고 고위공직자가 독재라 말을 쓰지 않는 네.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총장 향후 거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임기는 마치겠죠, 임기는 네. 어떤 때는 억지로라도 마칠 걸로 네.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나와 가지고는 당장 공수처법이 이미 이제 시행령까지 거의 네. 마무리가 됐는데 제일 먼저 타켓이 될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일단은 억지로라도 임기를 마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네. 그리고 이제 정치적 그 운신의 폭과 관련해서는 야당에서는 이제 그러저런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저는 실질적으로 그분이 직접 어떤 대선 뭐 지금 뭐 주자 여론조사는 3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저는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한 달간의 침묵을 깨고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여권, 야권의 여러 가지 뭐 이제 헌법적 가치, 뭐 또 독재, 전체주의, 또 민주주의의 가치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오늘 시원하게 나름대로 의회 독재주의라 또 문민 독재라고 썼던 용어들을 좀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의회 민주주의, 또 자유민주주의, 뭐 여러 가지 헌법적 가치들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국민의 여론, 또 국민의 눈높이 이런 것들을 다 수렴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볼 것입니다. 아무튼 정치권의 이런 시사 이슈들이 진행이 되면요, 무엇보다 책임은 우리 여권, 야권의 국회의원들에게 돌아갑니다. 좀 더 성숙된 의회 문화를 또 이렇게 지켜주시기를 거듭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 제작의 오스리안 진행의 저는 임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